저번 시간에 약간 미진한 설명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이런 어떤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박스를 찍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3차원 좌표는 그냥 고정된 점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이 앞에 첫 번째 카메라가 12개 변수가 있고요. 여기도 12개, 여기도 12개, 12개인데요. 그 다음에 이 3차원 점도 변수로 보는 겁니다. 근데 각각 3차원 점에는 x, y, z 이렇게 3개의 변수가 있으니까요. 한 점에 따라서 3개의 변수가 있는 거죠. 이 점도 한 점에 따라서 3개의 변수. 그래서 이 각각 이 점에 따라서 3개의 변수가 더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카메라가요, 우리가 요거를 첫 번째 카메라가 P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가 P2, 그 다음에 P3, P4고, 그 다음에 또 요 점을 X, 라지 X1인데, 그냥 이거를 X2, 이 점이라고 하면, 요 점 자체를 뭐 X1, A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Y, 라지 1에 1에 A, Z 1A 이렇게 쓰고요. 요 점은 그냥 어떻게 씁니까? X 2A 이렇게, Y 2A, Z 2A 이렇게 쓰면 이 함수의 실제적인 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처럼 F를 구성하면 첫 번째 카메라 변수가 12개 있죠. P11 이렇게 해서 P34 이렇게 들어가고, 이걸 첫 번째 카메라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메라가 11 쭉 해서 P34에서 두 번째 카메라 변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점점점에서 네 번째 카메라가 들어가는 거죠. P11 에서 P34에서 네 번째 카메라 이렇게 가고, 여기에 그 다음 변수가 요게 옵니다. 이게 X1A, Y1A, Z1A,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 X2A, Y2A, Z2A. 뭐 이게 공간 좌표가 두 개라고 하면 지금 6개의 변수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요 4개의 카메라라고 치면, 앞에 이 함수가 구성되려고 하면 아래 어떻게 됩니까? 4개인데 12개가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뭐가 있습니까? 변수가 있어 지금 6개가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n개의 점이 있으면은 n 곱하기 3이라는 변수가 더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건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첫 번째 카메라의 첫 번째 점 빼기 P의 첫 번째 카메라의 X1 점, 이거의 X좌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X가 아니고 Y11의 첫 번째 점이 Y좌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P1의 X1 점의 Y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아니게, 두 번째 점은 X의 1,2에 빼기 P의 P1에 맞죠? 이렇게 X2의 요 점의 X좌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써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써서 이런 식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번들 어쩌스부터 펑션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서 이 초기 값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의 12개의 파라미터, 12개 그 다음에 공간 좌표, 이것들은 각각 세팅 장소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근데 초기 값은 어떻게든지 구해서 좋은 값에 구해 놓는 게 이걸 이터레이션에서 돌릴 때 매우 유용하니까요.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응용 프로그램의 어떤 응용에 따라서 약간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제 번들 어저스트먼트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하는 건 RN에서 R로 가는 함수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RM에서 이쪽이 M이다, 이런 함수에서 어떤 값들이 수렴하도록 구해 나가는 거죠. 자, 수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는 이제 그렇게 전개하면 되고요. 여기에 핵심 성질은 뭐냐면,
이런 함수를 좀 설명하는데요. 그러니까 x로 시작해서 어떤 h만큼에 접근한 건 이렇게 요 1차 국수 선형이라는 말은 로컬 리니어인데 이 정도로 이게 값을 근사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예를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fx가 이런 함수일 때 다 구해봤습니다. 구해봤더니 요 차이가 5일 때는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적당히 줄어들면 근사화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화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뭐 이거 미분한 거 하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여기가 이제 메인 시얼인데요. 자, 요런 함수가 주어지면 자, 이 각각 어떤 이제 그러고 이제 아까처럼 어느 점에 요 q점을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q점 fx가 q가 되는 이 x 값을 잘 구해내는 건데 얘를 이 함수에서 q를 빼면 결국 0으로 가는 어떤 x 값을 구하는 문제가 돼서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fx가 0을 만족하는 근사의 x를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0이 수렴해 가니까 요거의 크기, 이 함수의 크기 값이 0이 작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의 그 어떤 함수 값의 그 내적의 제곱값을 우리가 코스트 펑션 함수로 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2분의 1의 fx 제곱인데요. 이건 각각 내적한 거죠. 내적했다는 뜻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2분의 1은 미분했을 때 2가 사라지도록 해서 만든 팩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x 스타를 구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통 처음에 할 때 가우스 뉴턴 메소드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출발은 요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f의 x 플러스 h가 이렇게 된다. 가우스 뉴턴 메소드는 여기서 이걸 생략하고요. 근데 몇 가지 알아볼 게 있습니다. 여기 야코비 행렬인데 요 함수를 미분하면 아까 델 fx는 이렇게 야코비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에 fx를 곱한 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해시안 매트릭스는 약간 복잡해요. 이거는 딱 이렇게 딸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야코메스 전체에다 얘를 곱하고 요걸 좀 더한 값인데 뭐 이걸 크게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시작은 어디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x 플러스 h가 이렇게 근사한다.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fx 플러스 h는 이렇게 되는 거죠. LH는 두 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함수는 지금 x는 주어진 거고요. h만 변수입니다. 이렇게. 자, h가 변수인데 얘를 한 번 미분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야코브 행렬의 트랜스포즈 JX는 약간 세미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는 아니지만 세미는 돼요. 최소한. 세미 포지티브.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세미니까 항상 포지티브가 아니므로 역행렬이 반드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정입니다. 이 값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이고 이 값이 이게 0 그러면 이거 역행렬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이 역행렬을 존재하니까 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바로 가우스 뉴턴 스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이 하강 방향, 저기서 그 답을 풀면 이 방향은 하강 방향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이 하강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방향에서 만약에 여기서 HGN을 구하면 HGN에다 플러스 알파 스텝만큼 한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건 보통 요 방정식을 풀 때 가우스 뉴턴 방법을 쓰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댐프드 뉴턴 방법을 쓰게 돼요. 댐프드 뉴턴 방정식을 써서 하는 것이 바로 레벤버르크 마르크트 방법입니다. 요거는 앞선에 설명했던 레벤버르트 마르크트 뉴턴 메소드 그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레벤버르크 마르크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